세상의 이슈들을 정확하게 진단 분석하는 통찰력 9단 김종문 전도사의 세상클릭TV입니다. 오늘은 정치권의 밥그릇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질서는 선거에서 나옵니다. 선진국의 기준도 공정한 선거에서 나옵니다. 후진국일수록 선거에 잡음이 많고 분쟁이 생기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겠죠. 요즘 정치권에서는 선거법 개정 문제로 국회가 매우 시끄럽습니다. 제1야당인 한국당에서는 의원 정수를 27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이고요. 민주당이 하는 의원수는 현행대로 300명으로 그대로 두되 그 대신 지역구는 225석으로 하고 연동제 방식으로 선출하자는 비례대표를 75석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으로 소수 야3당과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시키고요. 그동안 국민들의 의견은 국회의원들의 자질과 활동력 그리고 세비 문제 등을 들어서 의원수를 확 줄이고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악용되고 있는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자는 것이 국민들의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의 뜻을 담아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 총사퇴 카드로 배수의 진을 치고 있네요. 저는 이번 민주당의 연동제 선거법 개정을 보고 민주당이 꼼수를 부려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동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호남 광주 유권자들의 표로 영남과 대구의 의원을 뽑자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집권 여당이 당리당략에 빠져서 국민을 뭘로 보고 이렇게 기만하고 속이고 있는지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민주당의 주 지지층은 호남이고 지지율은 매 선거마다 거의 90%를 넘지 않습니까? 또 전국에 퍼져 있는 전라도 유권자들의 경우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반면에 한국당의 지지층은 영남 대구인데 경남은 이미 평준화되어 버렸고 경북 또한 60% 정도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답은 뻔하게 나옵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영남도 전라도같이 똘똘 뭉치면 될 것 아니냐고. 그러면 이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영남은 민주주의를 바라는 의식이 많다고 봐야 하나요? 아니면은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다고 봐야 하나요? 저는 영호남 지역 감정을 부추기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적어도 10대 선진국 자유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라면 100% 나오는 북한 3대 독재와는 달라도 뭔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법 개정에 또 한 몫을 한 것은 군소 야3당인데요. 물론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연동제 선거법을 선호한다고 하지만 민주당이 이들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민주당도 사실 호남을 빼고는 선거 때마다 다른 지역은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바른미래당이나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사실은 호남이 겹치죠. 평화당 그리고 당 색깔이 비슷한 정의당에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또 전략적으로 투표를 해서 나중에 연정이나 연합이라는 형식으로 당근을 주고 같이 살자는 겁니다. 연동제가 바로 군소
야3당을 살리자는 겁니다. 이건 야합이지 연합도 아니고 연정도 아닌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양당제가 아니라 다당제 형식으로 정계 개편이 대폭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참 곤란해집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을 두둔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견제 세력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자유한국당은 영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민주당보다는 더 전국 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당제가 되어버리면 이번 선거법 개정 과정을 보듯이 명색이 제1야당을 배제시키고 자기들끼리 협상을 마무리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꼼수입니다. 이런 꼼수에 야3당은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국민과 국가는 어떻게 되든 협잡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협상이 아니고 협잡입니다. 사실 다당제는 대통령제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내각제에서 이 다당제가 통하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당과 당 간의 연정이나 연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국민들도 특정 정당을 견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투표를 통해서. 미국에도 양당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제에서 다당제가 되면 행정부가 입법부를 조정하게 되고요. 입법부 위에 행정부가 군림하게 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앞으로 제 말이 틀리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지금도 상권 분립이 무너져 있습니다만 다당제가 되면 제도적으로 상권 분립이 무너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 수를 대폭 줄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선거법 관련 문제는 굳이 연동제가 아니라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정하는 겁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요, 사실 지방의회와 겹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지역에 한번 가보면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그리고 기초의원 거기다가 기초단체장 역할이 사실 중복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무슨 행사가 있기만 하면 떼거지로 몰려가서 자기들이 모두 했다고 생색을 내고 있는데 참으로 국민들은 꼴사납고 기가 찹니다. 그런데 중대선거구제를 하면요, 적어도 국회의원들은 입법에 몰두할 수 있고 또 이런 사사로운 이런 지방 행사에는 참여 안 해도 지역 구민들이 그렇게 나무라지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넓은 지역을 어떻게 다 찾아다닐 수 있다고 보겠습니까? 그리고 지역의 일들은 지방의원들에게 맡겨도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봅니다. 저는 매번 방송 때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만 지금 우리나라가 공산화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국내외적으로 좌파 정권, 종북 정권, 빨갱이 정권 이런 말들이 그냥 나오겠습니까? 이번에 나경원 대표가 제대로 할 말을 했지 않습니까?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참으로 이 말들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자기들을 비난한다고 대변인 성명이나 하고 외국에 있는 언론까지 핍박하고 또 국민들을 탓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3당 특히 바른미래당 말인데요. 평화당이나 정의당은 본래 색깔이 그렇다 치고 바른미래당은 선거법 개정으로 살아남겠다는 그런 얄팍한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합니다. 탄핵의 책임도 져야죠. 좌파 정권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나라부터 살려야 합니다. 자기들이 살아남는 방법은요, 자유한국당과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면 거기서 해법이 나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애국 국민들의 경고를 전합니다. 첫째, 민주당은 제1야당이 배제된 선거법 개정을 중단하라. 둘째, 야3당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야합을 중단하라. 통찰력 9단 김종문 전도사의 세상클릭 TV,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